자,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것은 세 가지로 처리합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오케이?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 fx가 주어져 있을 때 미분 가능한 함수가 주어져 있다면 a에서의 기울기만 구해주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접점을 할 때 기울기만 구해주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직인 선을 법선이라고 부를 건데 얘는 기울기의 수직인 선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 식은 그냥 바로 구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y는 f 프라임 a x-a 플러스 fa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지. 그리고 수직인 선은 어떻게 되겠습니다라는 거냐면 y는 f 프라임 a 분의 마이너스 1 x-a 플러스 fa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구해줄 수 있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제 넘어갑시다. 그 다음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는 뭐만 구해주면 돼요? 그 기울기에 해당하는 접점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가 되는? f'a가 m이 되는 뭘 구해요? 접점을 구해요. 접점이 a, fa가 되는 건데 당연히 직선이 뭐가 되겠습니다? y는 m의 x-a 플러스 f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이 a 값은 여러 개가 등장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밖에 있는 한 점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것은 당연히 임의의 어떤 점이라고 놓고 접선을 세운 다음에, 그렇지? 임의의 어떤 점이라고 놓고 접선을 세운 다음에 y는 f 프라임 a x-a 플러스 fa를 가져와서 얘가 어떤 점을 지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점을 지나겠습니다. 그러니까 y1 f 프라임 a x1-a 플러스 f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이때의 a의 값을 구해서 a 값을 뭐 해주면 돼요? 대입해 주면 돼요. 그렇지? 이것을 1번식에 여기에 대입하면 돼요. 오케이? 근데 얘를 해석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도 해석해 줄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줄 수도 있어요. 이 점에서의 기울기랑 얘랑 이 두 점을 연결했을 때의 기울기가 같습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 x1-a 분의 y1-fa의 값이 f'a의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 결국 이음이랑 같은 의미거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이러한 의미로도 두 점을 연결했을 때의 기울기로도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은 너희들이 당장 수투에서도 문제를 풀어보기도 했잖냐? 그래요? 기억이 나냐? 한 3번 물어봤는데. 있어요. 3번, 4번 물어본 것 같은데 그 문제 있어요. 자유스토리에서 풀다가 나중에 너희들이 또 질문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어떤 문제도 있냐면 이 미적분 문제에서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등장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의 식은 반드시 기억해 줘야 합니다 라는 거고, 이거에 대한 미분법들은 밑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오케이? 근데 뭐 이런 부분만 해볼까? 역함수에 대한 부분은 여러 번 언급해도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래프 위의 점 4,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해줘야 되는 거는 G'4인데 얘는 어떻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거에 대응되는 점 1의 미분계수 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대응되는 점 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x가 이렇게 되니까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이 값이 6분의 1이 되고, 직선의 방정식은 6분의 1 x-4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부분은 잘 처리해 줍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역함수에 대한 미분법은
진짜 자주 등장할 거거든.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희가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뭐지? 라는 부분들이 등장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함수를 줬을 때 방금 전에 우리가 아빠침에 잠깐 생각해보자 라는 문제 있었잖냐. y값을 집어넣었더니 나오는 x의 값을 생각해 주세요 라는 거 있었지. 이게 역함수의 의미잖냐. 거꾸로 대입시켜버리는 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항상 기억해 주세요. 알겠지? 다음 봅시다. 접선의 방정식은 너희들이 잘 처리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다 넘어가면 너희 화낼까? 넘어갈게요. 뭐 이 정도만 해봅시다. 사실 이 문제를 풀 때는 뒤에서 그래프를 배운 다음에 풀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 범위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라는 것만 한번 봐봅시다. k,0에서 서로 다른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k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이 방정식을 세워줬더니 y는 이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세울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이제 이 그래프 그냥 안 배웠잖아. 우리 다음 시간에 많이 할 건데 이 그래프 안 배웠는데 어떻게 그려지겠다라는 건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시간에 많이 할 거거든? 이것도 예측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제 x가 있고 직선이 있어요. 얘는 y는 x-1이라는 직선이에요. 여기에다가 y는 2x라는 그래프를 곱할 거거든. 곱해. 두 그래프가 곱해질 거야. 그러면 곱해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잖냐. 그러면은 봐봐. 우리가 이제 극한을 따질 때 얘가 다항함수보다 무조건 빨라요. 이건 무조건이야. 오케이? 지수함수가 다항함수보다 극한이 무조건 빨라. 무조건 빨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잖냐.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가고 얘가 1로 간다면 지수함수가 월등히 빨라. 오케이? 그러니까 무조건 0으로 갈 거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 1의 값을 기준으로 두 개를 곱했더니 얘는 마이너스 값이지. 마이너스 값인데 0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뭘 거쳐야 돼? 0을 거쳐야 돼. 그 다음에 플러스니까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프 개형을 어떻게든 대충 그려볼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대충 그려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프가 일단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오케이? 대충이나마 너희들이 한번 그래프를 그려봐. 이게 다음 시간에 이것만 진짜 무식하게 할 거거든. 이 그래프 더하고 곱하고 이런 형태들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은 0,k에 대해서 k,0이네. 여기 위에 점들이잖냐. 여기 위에 점들. 그렇지? 여기 축 위에 있는 점들이지. 여기 축 위에 있는 점들 중에 접선이 몇 개 생기는 경우, 2개 생기는 경우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다른 방법을 배울 거고, 일단은 지금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우리가 접선을 구해보는 거지. 이 어떤 a, fa, 이거를 fx라고 놓읍시다. f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어떤 점을 지났는데 k,0을 지났는데 이 a 값이 몇 개 있어야 합니다. 2개 있어야 합니다. 라는 문제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y는 미분했더니 얘가 a-1이 하나가 그대로 있고 1이 또 튀어나오네요. 그래요? 이 a예요. 잠깐. 이거 미분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미분했잖아.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미분한 거냐면 이 x가 미분된 형태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하면 하나는 그대로고 하나는 앞에가 미분된 거야. 그래서 하나는 그대로고 한 번 미분된 거를 그냥 더한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연습해봐도 돼. 그 지수함수에 대한 미분법은 다 이렇게 연습해도 돼요. 오케이? 여기 x만 붙어 있다면. 나머지들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연습은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2의 a제곱이고 x-a 플러스 a-2의 a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얘가 뭐, 뭐를 지나는 거예요? k, 0을 지나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것을 만족하는 a의 값이 2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어차피 2a는 0이 아니니까 사라지고 나머지만 정리해서 써봤더니 ka-a의 제곱 이게 이제 a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a-1은 0이 되는 거예요. a의 제곱 플러스 뭔가 좀 이상하다. 얘만 이항시킵시다. a의 제곱 플러스 1은 k의 a 플러스 1인가? k 플러스 1a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형태를 찾아줄 건데 두 점에서 만나는 형태는 이 이차함수를 기준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y는 a 제곱 플러스 1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가 얘보다는 이렇게 접할 때보다는 더 크고 이렇게 접할 때보다는 더 작아지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이 접할 때를 쉽게 찾아줄 수 있는데 이거 2거든? 얘 마이너스 2일 거거든? 그래요? 이 접선 너희가 쉽게 찾아줄 수 있지? 그래요? 이렇게 풀지 말까? 아니면 일단 이렇게 풉시다. k 플러스 1이 2보다 더 크고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결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결해도 돼요. 내가 이제 좀 어렵게 풀었는데 이 식 자체를 어떻게 써서? 이렇게 써서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k 플러스 1a의 플러스 1은 0이 되는데 두 실근을 가져야 되면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합니다. 라는 거야. k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풀어도 어차피 식은 똑같이 등장하지. 그래요?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풀든 상관이 없거든? 근데, 내가 자꾸 이제 이렇게, 이차함수의 형태로 바꿔서 표현하려고 하는 게 a에 대한 범위가 주어질 때가 가끔 있거든. 그래요? 그때는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편해서 이차함수로 표현하려고 노력한 거야. 오케이? 여기서는 당연히 뭘로 푼 게 더 편해? 판별식 뒤로 푼 게 훨씬 더 편하지. 오케이? 왜? 실수 전체 범위니까. 그래요? 다음 봅시다. 너희들이 이제 이 식을 정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은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히 접할 때 k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 이것도 너희들이 해줄 수 있겠지. 자, 한번 해볼까? 얘는 식이 좀 복잡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1,2에서의 접선은 y는 기울기가 2고 1,2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오케이? 얘는 뭐가 되냐면 y는 2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y는 2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가 어디에서 접할 때? 이거랑 접할 때요. 오케이? 요거랑 접할 때 k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가? 그러면 이제 너네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지. 지금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어. y는 2x인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접한대.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어떤 점에서의 함수의 값이 같고 기울기가 같습니다. 라는 거 이용하면 돼요. 오케이? 루트가 들어있는 형태는 생각보다 이 루트를 그대로 놔두고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알파를 대입했더니 똑같은 값이 나오겠습니다. 루트 알파 마이너스 k의 값이 2의 알파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미분계수가 같습니다. 라는 거니까 이거 미분하면 뭐가 돼요? 미분하면 2 루트 2분의 1 x 마이너스 k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보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다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마이너스 k는 2의 알파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이거 아니냐? 해보자.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딱 맞는 것 같지? 얘 미분하면 x-k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맞지? 다시 한번 써볼까? 루트 알파 마이너스 k분의 1은 2의 알파 제곱. 그래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알파의 값 구해줄 수 있을 거고
알파의 값 구하면 K 값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루트가 등장하는 부분은 루트 자체를 대입하면 계산이 편리합니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것 때문에 한번 해본 거야. 그 다음 봅시다. 뭐 뒤에 내용들은 그렇게 내용은 크게 없는데 내가 안 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좀 봐보자. 뭐만 내가 하려고 그랬냐면 이것만 좀 생각을 해보자. 기울기가 1이 됐을 때 기울기가 1일 때 직선의 방정식은 언제 등장하는가라는 거거든. 이 앞에 거야. 2페이지. 두 개의 이제 기울기가 1일 때 그러니까 언제인가라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바로 알아. 언제요? 1. x의 값이 1일 때요? 그래서 이거일 때는 봐봤더니 직선의 방정식이 1,0을 지나치니까 x-1이라고 세워줄 수 있지. 그러니까 1,0에서 정점에서의 기울기가 1이 돼요. 이 로그 함수의 정점에서의 기울기가 1이 돼. 오케이? 그래요? 요것도 뭐가 돼? 0에서. 그렇지? 정점에서의 기울기가 1이 돼. 이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1이 언제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지? 그래요? 그러면 이 밑에 거는 뭐냐면 원점에서 그은 접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얘도 생각보다 재밌어. 뭐냐면 원점에서 기울기를 판단해 주기 위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잖냐. y는 t분의 1에 x-t 플러스 lnt라고 세워줄 수 있거든. 얘가 뭐를 지나치겠습니다. 0,0을 지나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정리해 봤더니 t의 값은 2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집어넣어서 정리해 봤더니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기울기는 뭐냐면 2분의 1x가 되겠습니다. 어떤 점이 되겠습니다? 2,1이라는 점에서 원점을 지나게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해봅시다. 이거. 얘도 똑같이 될 건데 얘는 정확히 뭐에 대해 대칭이야? y는 x에 대해 대칭인 형태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y는 2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의 점은 뭐가 되겠어요? 1,2에서의 접선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점에서 그었을 때 그리고 기울기가 1이 될 때가 언제가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라고 넣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나머지 문제들은 너희들이 풀어봐보고 일단 이 부분만 넘어가자. 극한을 계산할 때 편하게 극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로피탈은 니들이 그냥 읽어봐. 한 문제만 내가 해줄게. 내가 안 해줄까 심각하게 집에서 고민했거든. 진짜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하긴 할게요. 옆에 친구들이 다 하는데 나만 모르면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지 않냐? 그러니까 할게요. 봐보자. 로리 정리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다 알고 있어. 연속에서 미분 가능한 조건이 있을 때 함수의 값이 같다면 기울기가 0이 되는 형태를 이 사이에 잡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로레 정리, 이 평균값의 정리도 똑같은 얘기지. 이거는 좀 다른 얘기가 이 평균값하고 평균 변화율하고 같은 순간 변화율들이 이 사이에 존재합니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였어요. 오케이? 이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였어. 그러면 이것들을 이용해서 극한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건데 로피탈 정리만 하게 이거 조건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극한을 구하는데 각각을 미분해서 똑같은 값을 만들 수 있다면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혹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막 쓰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그 경우를 찾는 게 좀 짜증나니까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극한의 형태를 찾는 그 형태가 굉장히 중요해. 전에 그랬잖아. 0으로 가는 형태 찾아가지고 극한 보내면 된다라고 했잖냐?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우리가 극한 찾을 때, 어떤 극한을 찾을 때, 앞부분에서 우리가 수업할 때, 0으로 가는 형태만 찾아가지고, 나머지 형태는 다 제끼고, 그거에 대한 꼴만 찾아서 극한을 구해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건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이거를 기억해. 근데 그 극한들을 계산할 때, 편리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사실 로피탈 정리거든? 근데 이거 함부로 쓰면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이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분의 sin x 마이너스 x 이거 해보면 이걸 로피탈 정리를 쓸 수가 없어. 이거 왜 못 쓰냐면 이거 미분하면 1이고 이 미분하면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무한대 버리면 하나의 값으로 가야 안 가요? 안 가. 미분해볼까? 그럼 얘가 이제 진동하지. 하나의 값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 그러면 이 극한을 생각할 때 어차피 뭘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로피탈 정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갖고 와서 로피탈 정리 써버리면 답이 없는 형태가 생길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부정형이라고 해서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가르치기 싫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가르치기 싫은 거야. 그리고 극한의 형태를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되거든. 그래서 싫어요. 싫어. 근데 한 문제만 해볼게. 딱 한 문제만 할게요. 이거 딱 한 문제. 이거 딱 한 문제만 할게. 이거 2분의 1이라는 사실 알지?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러면 로피탈 정리를 이용하면은 0분의 0꼴이다라는 부정형 형태가 돼요. 부정형 형태가 돼. 그럼 미분을 해볼게. 한번 미분을 해봐. 2x고 5 뭐냐? sin x예요? 2분의 1이네. 이렇게 풀 수 있더라라는 거거든. 그래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냐? 미분하다가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냥 그거 쓰면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은 풀이라라고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잖냐 내가.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냥 꼴의 형태를 만드세요라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이게 꼴의 형태를 만들기 힘든 형태들이 있어. 그럴 때는 쓰면 편해요. 봐봐. 이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들기 힘들잖냐. 영어를 가는데 얘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 몰라. 그래서 잘 모르잖냐? 모르면 이런 거는 사실 편해. 이런 건 사실 편해요. 그러니까 극한을 보내버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플러스면 x분의 1이고 이게 뭐예요? sin x분의 코사인 x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극한이 거의 바로 나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x분의 sin x가 1이고 코사인 x가 1이니까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거의 바로 나와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풀 수는 있거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꼴을 바로 만들기 힘든 경우는 해결할 수 있단 말이다. 근데 나머지 것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형태를 찾으세요라는 게 대부분이야. 오케이? 너무 형태를 찾기 힘들 때만 사용해 주세요. 오케이? 수능 문제에서는 그게 안 나올 거야. 수능 문제는 안 나올 건데 내신 문제에서는 등장할 수 있겠지 않냐? 그런 형태들이 등장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그럼 봐봅시다. 사실 이것보다 좀 더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편값 정리는 너희들이 찾아볼 수 있고 극한을 이런 형태에 대한 극한을 어떻게 생각해 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얘에 대한 극한을 구해주고 싶은데 얘는 표현값 정리를 이용해서 극한을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ex라는 게 sin x부터 x까지를 놔뒀을 때 항상 연속이고 미분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 오케이? 미분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를 리미트 c로 놓을 수 있어요. 2에 c로 놓아줄 수 있어. 그러니까 뭐가 되는? 2x 마이너스 sin 2에 sin x 분의 x 마이너스 sin x가 2의 c가 되는. c는 어디 사이에 있어요? 여기 사이에 있겠지? sin x랑 x 사이에 있겠어요? 오케이? 이 사이에 있는 c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거에 대한 극한 있잖냐? 이 거에 대한 극한은 모두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c도 무엇으로 갑니다? 0으로 갑니다. 라는 거잖냐? 그래서 얘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c도 0으로 간다. 라는 거니까
1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냐면 이 밑에 문제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어요? sin x랑 x 사이에 있으니까. 오케이? 얘도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제 얘가 리미트 미분하면 코사인 c가 될 건데 c는 어디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sin x랑 x 사이에 있는 값이야? 그래? 그러면 x가 0으로 가면 c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얘가 1이라고 놓아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놓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여기 옆에 문제들 봐보자. 우리가 이 옆에 문제들 봐보자. 이 옆에 문제를 볼 건데 당연히 이거에 대한 극한 처리할 거야. 극한 처리할 거거든. 그러면은 이 극한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 형태를 봐서 이 형태를 만들어 줄 때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겠네. sin x 마이너스 x 분의 x를 주어질 수 있잖냐. 그래요? 그리고 x의 세제곱 분의 x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거 자체를 fx라고 놔둬버리면 f0라는 값이 있잖냐. 그래요? 그냥 이거는 극한으로 처리한 게 더 낫겠나? 굳이 x로 표현되지 않으니까 얘는 그냥 f'0라고 쓰면 되고. 그래요? 얘도 그냥 얘를 g라고 놓으면 g'0라고 쓸 수 있어요. 그냥 얘는 이렇게 써도 그냥 상관없겠네. 그래요? 얘는 이렇게 써도 그냥 상관없을 건데 분모가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네. 그래요? 이 경우는 조금 문제가 생긴가? 혹시 이 문제를 이걸로 풀 수 있을까라고 잠깐 생각해 봤는데 안 되네. 안 되는 건 빨리 넘어가자. 오케이. 혹시 돼볼까 했는데 넘어가자. 오케이. 그럼 이 극한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것은 0분의 0 꼴이야.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하단 말이다. 얘. 그러면 이 경우는 사실 어떤 경우가 더 편하냐면 러피탈이 편해요. 3x의 제곱 얘 뭐가 돼? 코사인 x 마이너스 2. 그래요? 그냥 그대로 부정형이지. 부정형이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6x분의 뭐예요? 마이너스 sin x예요?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 형태는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만들어 볼까? x의 제곱 러피탈 안 쓰고는 얘를 이런 형태로 바꾸어서 처리할 수는 있는데 안 쓰고 처리하는 것은 극한의 형태가 안 나오네요. 차수를 맞출 수가 없네. 이 형태는 좀 고민해 볼게요. 잠깐만. 내가 극한을 좀 고민해 볼게. 오케이? 이거 로피탈 안 쓰고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꼴 형태가 만들 수가 없거든? 이런 형태는 실제적으로 있단 말이다. 꼴 형태를 만들기가 힘든 경우.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어떤 형태를 이용하냐면 이런 형태를 이용하는 경우는 있어요. 이거는 내가 다음에 설명할게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이것들을 처리하는 방법 있잖아. 그거는 내가 다음에 다시 설명할게요. 오케이? 이것만 좀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할게. 오케이? 그런 시간도 따로 만들게. 알겠지?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극한의 형태를 만들기 힘든 경우는 로피탈을 이용해 주세요. 라는 거네.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냥 제가 미안해. 내가 사실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이제 2페이지만, 3페이지만 더 할게. 미안. 내 사과해도 돼? 10시는 안 넘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안 돼요. 미안. 가봅시다. 난 30분 만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안해요. 너희들 시간을 뺏어서. 가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한 것만 넘어가자. 봐봐. 증가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x값이 증가하면
함수의 값 또한 뭐합니다? 증가합니다. 라는 게 증가 함수였지. 그렇지? 이건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감소한다 라는 것은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다? 감소하겠습니다. 라는 게 감소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증가 감소를 판정할 때는 어떻게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증가 감소 판정할 때는 어떻게 구하겠습니다. 당연히 미분 가능하고 이구간 모든 x에 대해서 뭐 한다면 f'x가 양수라면 fx는 뭐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증가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요? 그 다음에 f'x가 음수라면 fx는 감소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f'x가 x가 0이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는 거야. 오케이? 얘는 모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부분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몰라?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모든 x에 대해서 뭐 한다면? 증가한다면 f'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당연히 감소한다면 얘는 0이 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부분까지는 비교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돼. 다음 봅시다. 극대 극소는 이거야. 우리가, 극대 극소는 연속이라는 조건도 필요 없어요. 조건도 필요 없어. 이게, fx에 대해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 대하여 무엇이 성립하면 되냐면 극대다라는 건 이거잖냐. 극대다라는 건 이거야. 어떤 구간을 포함하는 값 중에 f의 값이 가장 크거나 같아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 대해 fx의 값이 fa보다 더 작거나 같다면 fa를 뭐라 하겠습니다. 극대값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함수 fx를 그 a에서 x는 a에서 극대라고 불러주겠습니다. 그때 이 형태 있잖냐? 이 형태. 얘를 극대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당연히 이 부등호를 바꿔주면 이게 작거나 같다라는 형태가 돼버리면 이게 극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fx가 f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된다면 fa를 극소값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겠지만 이 그래프가 이렇게 하자. 이 정도까지 합시다. 이제 거의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A, B, C, D, E가 있는데 여기서 극대 뭐가 돼요? 극대 어디서 극대를 가져요? A, B, D, E. 오케이? A, B, D, E가 극대예요. A, B, D, E가 극대야. 알겠어요? 정의에 어긋나지 않잖아? 얘도 작거나 같지? 얘도 근처를 잡아봤더니 작거나 같아. 근데 얘는 아니야. 얘도 맞아요. 얘도 이 점 연속이 아니어도 극대를 구해줄 수 있어요. 연속이 아니어도 극대를 생각해 줄 수 있어. 이건 너희들이 생각해야 돼. 교육청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거든? 응? 미적분 문제에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극소는 뭐가 되는 거예요? B, C만 되는 거야. 오케이? 이때는 뻥 뚫려 있으니까 극소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이 값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없잖냐. 그래서 B, C가 되겠습니다. 재밌게도 B가 극대이면서 극소일 수 있어요. 오케이? 극대이면서 극소인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뭐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라는 게 있어야 돼. fx가 뭐여야 되냐면 x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오케이?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a를 기준으로 이 도함수의 부호가 x는 a를 기준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뭐가 돼요? fa를 뭐라고 불러요? 극대 값이라고 부르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fa를 뭐라고 부르겠습니다? 극소 값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부호가 바뀌었을 때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성립하겠네.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성립하지. 실질적으로 연속만 줍시다. 연속한 함수에 대해서 이것만 성립해도 극대 극소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때 미분 계수가 정의되지 않아도 연속이라는 조건만 있어도 부호만 바뀌어도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부호만 바뀌기만 해도 뾰족한 점이 생겨도 극대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그래요. 다음 봅시다. 이게 도함수를 이용한 극대 극소의 판정이야. 이거는 뭐냐면 fx가 이계 도함수가 존재해. fx가 이계 도함수가 존재해요. 그리고 f'a가 0이야. f'a가 0이에요. 그때 f2'a가 양수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고 있네.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거네. 그래요? 어떤 점이 되겠습니다? 극대를 구해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이 점은 극대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계도 함수가 뭐가 된다면? 음수가 된다면 기울기가 점점 잠깐만, 내가 뭔 소리 하냐.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지? 이계도 함수가 플러스면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고? 극소가 되는 거고. 이계도 함수가 마이너스면 점점 이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는 거잖아. 이계도 함수가 마이너스면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극대를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몇 문제만 풀어보자. 어차피 계산하는 문제들이니까 뭐 이 함수를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면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게끔 만들어주래. 그럼 도함수가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도함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감소한다면 0이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를 미분해 봤더니 뭐가 되냐면 f'x가 앞에 거 미분이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에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가 2의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라고 묶이는 거 보여요. 오케이?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묶어줘야겠지. 그래요? 그러면 감소하면 무엇이? 이 값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습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a의 범위 구해줄 수 있으면 되겠어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다음 봐봅시다. 어떤 문제만 볼 거냐면 나머지 문제들은 특별히 안 봐도 너희가 미분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서 수투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들이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함수만 좀 어렵고